자, 우선 여기 문제를 좀 보면 첫 번째 실험 데이터가 이제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슈쇼 해서 예쁘지가 않냐 이렇게. 다시. 사이다 먹을게요. 네,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를 이루고 있어요. 이때 양쪽 전자의 전자 구름을 어떻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겹쳐지게 그렸죠? 네. 보이세요? 겹쳐지게 그렸죠? 이유는 뭐냐면 공유결합은 이온결합과 달리 전자구름의 겹침이 일어나서 그냥 그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럴 때 이때 문제에서 0.76 옹스트롬이란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수소 원자핵과 요 수소 원자핵 요 사이 거리를 0.76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의 길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화학 결합 길이 중 하필 공유 결합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F2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 더 등치가 클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BS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플러린 원자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거리를 뭐라고 1.42 옹스트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때 지금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HF로 분자 구조가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짠.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수소하고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아니지. 아니, 너무 예쁘지가 않은데? 아니 이게 아니고 다시. 너무 예쁘지가 않은데?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대강 그리자. 너무 픽토리얼하게 그리려고 했더니 조금 별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예쁘진 않은데 수소하고 플로린이 이렇게 공유결합이 됐다고 치자. 네. 그럼 이때 새로운 결합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새로운 결합 길이 RE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때 요 수소 원자부터 플로린 원자 사이 이 결합 거리를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로부터 어떻게 그 대강 근사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대강 나눠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요 공유결합 길이의 절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요 공유결합 길이의 절반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IHF의 자 공유결합 길이는 얼마? 두 결합의 평균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해가지고 이 나눠서 평균하면 값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죠? 얼마? 1.09 옹스트롬 요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F의 결합 길이는 요놈하고 요놈의 결합 길이의 산술 평균 정도 되는 1.09 옹스트롬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1.09 옹스트롬에 비해서 이게 실제
HF 결합 길이. 이 녀석은 여기에 있는 1.09에 비해서 실제로는 조금 더 클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같을까요? 실제 결합 길이는. 자, 1.09는 이놈하고 이놈을 산술평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어떤 물질의 성격이 산술평균이랑 같을까요? 예를 들면 동현이 엄마, 동현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절반 가졌으니까 동현이의 키는 동현이 엄마와 동현이 아빠의 산술평균인가요? 아니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섞여 있어도 그 성격이 정확하게 산술평균으로 나타난다는 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1.09보다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커요. 있지 않을까요? 약간 더 작아집니다. 동현아 너네 아빠랑 엄마랑 키 합쳐서 야, 근데- 얘기했잖아.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꽤 비슷합니다. 꽤 비슷하지만 약간 작아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옳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인력이 강해. 실제로 비슷합니다. 꽤 비슷한데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약간 심하진 않아요. 약간 작아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실제 HF에서는 결합의 극성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 플러린이 결합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플러린은 전기 음성도가 커요? 전기 음성도 작아요? 커요. 플러린은 전기 음성도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HF를 이룬 다음에 여기서의 공유결합끼리 여기서의 결합끼리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합이 된 다음 이 결합전자를 플러린이 좀 더 끌어들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 전자쌍이 플러린 쪽으로 이동하니까 전자쌍 멀리 있는 수소 원자핵도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합 길이가 1.09보다는 약간 작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문제에는 이런 결합 길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실제 시험 현장에 가면 교수들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 추정을 올바르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같을까요? 좀 클까요? 좀 작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이제 심층 시험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돌발적인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주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HF에서의 결합길입니다. 어쨌건 지금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뭐예요?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1.09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좀 해두고요. HF. 자, 결합길이 RE가 1.09 옹스트롬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놓고요. 비슷하게. 선생님, 네. 그럼 F가 아니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전기음성도 작죠. 얘는 전기음성도 크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그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끼리 결합끼리 비교를 하면 그때는 더더욱 비슷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진짜로 별로 안 나면 이렇게 예측한 거하고 실제 결합끼리하고 진짜 많이 비슷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예상이 꽤 그럴듯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꽤 적었어요? 네. 적었죠? 많이 적었죠. 자, 지금이다. 네. 시다. 으쌰. 지문대가 지금
오케이. 네, 왜요? 열쇠는 연력하게 네. 그막 부피 열 일부하고 그런 어, 엔트로피하고. 이따 끝나고 또 할 거야. 여기서 하나 네. 오면 왜? 도현이는 연력학 잘해요? 생긴 걸로는 절대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연료가 잘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겼네요? 나처럼? 생겼다. 오 아니 나처럼 해도 되게 못생겼다. 자, 섰어요. 갑니다. 선생님 연료가 엄청 잘하게 생겼네요. 자, 보자. 시간이 엄청 못하게 생겼다. 그죠? 그럼 무시도 좋은 방법. 어느 지원?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해준 적 있지 않아요? 테마의식? 아유 알려줬어요. 테마의식, 테마의식 했던 거, 테마의식 기억 안 해줬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한이가 막 어. 이제부터 막 악은 무시한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그런 느낌으로. 네, 그거 그 신부님들이 그거 뭐냐면 그거잖아요. 악마 나타났을 때 그거 그 뭐냐면 그 엑소시즘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탄을 불러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엑소시즘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철칙이 뭐냐면 그 구마 대상자랑 뭐를 하면 안 된다? 대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마 대상자는 귀신이신 거 아니야. 그럼 이 귀신은 누구를 공격할까? 당연히 그 구마를 하는 구마 사제나 아니면은 그 구마자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공격해서 말로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사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뭔가 그 인간적 약점이 사제한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인간적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가족 문제 같은 거. 그럼 예를 들면 사제도 지금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가족의 어떤 세속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런 걸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그 귀신이나 악령들은 구마사제들을 공격할 때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제 입장에서는 이 귀신을 막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물리쳐야 되는데 생각이 갑자기 내 가족한테 가거나 내 개인사에 가버리면 이 악마한테 이길 수가 없겠지. 그런 식으로 악마랑 언쟁을 하고 악마의 그 뭐냐면은 그 논리 구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다 절대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 악마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악마가 얘기를 할 때는 악마랑 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악마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무시해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하는 것이 악마랑 싸우는 방법이다. 무슨 말 알겠죠? 네. 또 지환이 지금 아주 잘했어요. 어, 네, 무시해야 한다. 아, 맞다. 아 신고해 줘야 돼. 오 아니 이제 뭐야? 드리블. 오 아니 드리블. 오 아니 이거 뭐 하는 건데? 아파. 헤이. 자, 알겠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창원과학부 학생들 다 알게 하세요. 알겠어요? 전부 다 알게 하세요. 동은 알겠죠? 창원과학부 학생 다 얘기해줘. 알겠죠? 이게 구마의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구마를 할 때는 이 뭐냐면은 귀신이나 악력이랑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오 끝나. 자, 보자. 자, 그럼 이제 요거 아까는 HF의 결합 길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 HF의 결합 에너지가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뭐 해볼 거냐면 첫 번째 표준 생성 반응이야. 자, 표준 생성 반응의 정의가 뭐죠? 표준 생성 반응? 가장 안정한 호전소 물질.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표준 조건에서 안정한 호돈소 반응물 로부터 해당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 그거이 바로 표준 생성 반응이지요. 네.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물질이 뭐야? HF지. 네. 자, HF에서 구성 원소 누구야? 우선 첫 번째. 수소. 자, 수소는 일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가 뭐야? H2. H2지, 그지? 네.
네. 그 다음 플러린 역시 일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가 뭐야? F2.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HF의 표준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반응물들이 요놈하고 요놈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럼 이 반응물로부터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의 반응식을 완결한다면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지금? 완결돼 있어, 완결 안 돼 있어? 안 돼. 완결 안 돼 있지. 양변에 뭐가 안 맞아? 2분의 1. 바로 양변에 질량 보존이 안 맞지. 네. 자, 질량 보존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질량 보존을 해주려면 바로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를 2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여기를 2분의 1로 한 걸까요? 이상하게 어려웠습니다. 바로 표준 생성 반응은 해당 물질 지연해야 돼. 1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몰 만들어지는 기준으로 정의가 된 게 표준 생성 반응이니까 이 녀석의 화학양분 개수 역시 1로 만들어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2로 하고 1로 쓸 게 아니라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를 1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이 반응의 표준 생성 반응이 엔탈피가 그게 지금 마이너스 272kJmol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완전 중에. 실수 건드려버렸습니다. 실수라고 왜 언제? 방금. 딱. 그래서 발로 까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아니 일부러 와. 아니 일부러 그랬냐고. 그냥 당- 장난치는 것도 없고 당신- 실수를 맞추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일부러예요. 오. 어? 어휴, 진짜. 아니 뭐 싸우던가요? 아유, 정말. 아유. 지한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표준 생성 반응인데 재밌는 건 요걸 알아야 하죠. 이 델타 HR을 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냐면 B가 뭐죠? 결합 에너지죠. 결합 에너지를 요렇게 더하고 빼서 반응 엔탈피를 구해낼 수 있거든요. 이때 어디서 어디를 빼야 하죠? 반응물에서 생성. 바로 모든 반응물에서 모든 물 바로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줘야 그게 바로 전체 반응 엔탈피가 되죠.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수소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렸어요. 플러린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렸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반응을 한다고 하면 HF가 몇 분자가 생길까요? 이렇게 두 분자가 생기게 될 거란 얘기죠. 맞나요? 이럴 때 문제에서 수소와 수소와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436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플러린과 플러린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60이라고 돼 있죠? 이럴 때 HF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뭐라고? BeHF 이렇게 써보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라고요. 그럼 반응물이 요거 두 개니까 436 더하기 160 한 것에서 빼기 뭘 빼라고 했냐면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라고 했죠. 그럼 지금 생성물이 누구냐면 HF인데 생성물이 HF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화학양분 개수 2를 곱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H 이게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이너스 272 kJ per 몰의 2배와 같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왜 2배를 더블링을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72는
2분의 1, 2분의 1일 때 에너지고 아, 지금 이걸 계산할 때는 앞이 화학연료 개수가 1, 1, 2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시된 반응 열량의 2배가 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면 요때 저 HF의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계산하세요. 시작. 이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기 2 쓰는 거하고 여기 2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 두 개 빼먹으면 그냥 나가래요. 알겠죠? 그거를 사실은 채점 포인트에서 보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닌가? 아니네. 나 570 나. 아, 나 지금 계산 좀 했어. 572요. 572호. 바로 572. 쌤도 570이 나와요? 70. 570이에요. 570 kJ per 몰. 쌤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현이만 나오네. 뭐가? 야, 쟤도 지뢰를 쳐보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한 거, 요 HF의 뭐 결합 에너지가 얼마다? BE가 570 kJ per 몰인가 보다.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됐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뭘 하자는 얘기예요. 드디어 요걸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네. 드디어 이걸 해보자고. 알겠죠? 문제에서 얘기한 그래프 그리자고. 자, 지운다. 네. 지울게 줄게요. 다 썼어요? 네. 준다 준다. 으쌰. 지원 어디 아파요? 아, 감기 걸린 것 같아. 아 진짜로요? 오, 어떡해. 진짜 약한. 쟤는 내가 호해줄게. 자 봅시다. 그래? 쟤 저렇게 말하는데 지금 자기 호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요. 빨리 믿었으면 좋겠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크게 필요가 없고요. 자, 이 그림이죠? 네. 네. 사실 이게 지금 서울대에서 입시 문제로 나온 이유는 이 그래프가 어디도 나오기 때문에 대학.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수능에도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수능에 나올 정도면 사실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죠. 사실 수능 시험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에 내는 것들은 진짜 중요하니까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뭐 꼭 이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키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진짜로 그 내용이 중요해서 수능에 수록돼 있는 게 사실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도 나올 정도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여기 자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무한히 여기가 멀어져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수소 원자와 플로린 원자가 어떻게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위치 에너지 얼마나 그랬어요? 영. 무한정 멀리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 얼마나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럼 이 두 개의 원자가 점점점 가까워져요. 점점점 가까워져서 그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때 그 위치 에너지 주변에 짜잔 이런 식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입자 사이의 인력 청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력이 우세한. 바로 두 입자 사이의 인력과 청력 중 인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기억났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이때 요런 식으로다가 그 위치 에너지가 요렇게 최소값을 갖는다.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최소값을 갖는다.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결합. 바로 여기가 바로 화학 결합의 형성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진짜로 수소하고 플러린이 공유결합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이 만들어졌을 때에 요 H하고 F 사이에 그 공유결합 길이를 R이라고 했는데 그 값이 앞서 대강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1.09. 1.09로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극소가 나타나는데 그 극소가 나타날 때에 이 거리가 1.09 옹스트롬 그리고 뭐 표시하면 기호로 표시하면 RE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0. 0이 된다고 했죠? 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두 입자 사이의 인력과 청력이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해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리고 화학결합을 형성하면 됐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뭐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이룬다면 뭘 이룰 수도 있어요. 더 거리가 가까워진다. 진동을 이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다른 분자가 와서 충돌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결합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땅 때리고 가면 얘가 울컥 하면서 결합 길이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원자 사이가 결합거리가 약 가까워지게 된 순간을 예를 들어 이쯤이라 한다면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음수 뭐가 되었어요? 음수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두 입자 사이의 인력과 청력은 어디가 더 우세해져요? 청력이 더 우세해진다 라고 저 그래프를 해석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꾹꾹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게 달까요? 요게 달까요? 아니요. 또 뭐가 있어요? 결합 에너지. 바로 결합 에너지. 여기에 있는 아까 계산했던 570kJ/몰 이걸 어디에다가 도시를 해야 할까요? 위치를. 자, 결합 에너지의 정의는 이겁니다. 바로 지금의 경우 HF 이런 식으로 분자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 게 결합 헬이라고 했어요? 무한정 떨어지. 바로 다시 수소 원자와 다시 플러린 원자로 되돌리는 게 결합 헬이 반응이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저렇게 될 때 전자분포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결합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두 전자를 어떻게 하는 게 결합 헬이야? 양쪽으로 균등하게 돌려보내는 게 결합 헬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수소 원자가 되면서 홀전자 하나 갖고 플로린도 그 결합 전자 중 절반을 이렇게 갖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둘은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들인 거죠. 그래서 결합 해리를 한다는 얘기는 결합을 끊어서 서로 독립적인 중성 원자들로 바꾸는 반응을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이 원자들은 당연히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겠어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겠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전혀 무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수소하고 이 플로라이드 사이에 거리는 얼마쯤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무한정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문제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상태 몇 번이에요? 1번. 상태 요 1번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분자 상태는 요 그래프 상에서 상태 몇 번이에요? 2번. 상태 2번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요거. 그럼 결국 이때의 에너지 변화인 BE는 어느 상태와 어느 상태 차이의 에너지겠어요? 1번 상태와 2번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앞서 계산한 결과 얼마이고요? 570이고요. 알겠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2번 상태에서 1번 상태로 가는 게 결합 에너지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요 상태, 바로 결합이 된 상태에서 무한정 멀리 떨어져서 결합 해리가 된 요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이게 바로 BE 570kJ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최소 위치 에너지 이 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570kJ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력 청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했으니까 결합이 형성되면 마이너스 570이라고 위치 에너지를 써줘야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결합 해리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상에서 최소 위치 에너지가 바로 마이너스 570이 된다고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푼다라는 거 꾹꾹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뭐 참고로 마지막으로 관련된 수식 하나만 더 써보면 여기 아까 접선의 기울기로 인력 청력 표현했었죠? 네.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수식이 뭐예요? 위치 에너지를 뭐에 대해 미분하면? 거리에 대해 거리에 대해 미분하면 뭐를 알 수 있다? 인력 인력 빼기 빼기 청력 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학에서 아주 고전적으로 활용해오는 그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은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요렇게 뭐냐면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